네, 더불어민주당 우원식,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민주화 운동을 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대입, 취업 등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. 최준봉 교수님. 예.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. 이 법안이 상당히 논란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서 그래요?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던 유공자들의 예우를 5.18이나 4.19 이 예우와 비슷한 형태로 하자라고 하는 게 주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적용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인정한 사망 부상자 등 829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사망을 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829명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분들의 자녀에게 약간의 이제 특혜를 주자는 것인데요. 저는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초를 겪으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법안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잘 추려낼지 어느 정도까지 그런 범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보면은 민주화운동 관계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여당 쪽에 더 관련자가 많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혜택을 보자면은 교육 지원, 뭐 취업 지원이라든지 의료, 대출 지원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갈등 느끼는 부분에서 다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. 교육기관 들어갈 때 일정 비율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만 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업료, 입학금 등 면제를 해주고 취업할 때도 국가기관, 사기업까지 포함돼요.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에 대해서 취업 시험을 볼 때 5 내지 10%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화 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항거하는 기자라든지 뭐 상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사람들도 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볼 겁니까? 일단 민주화라는 그 민주화 관련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있나 싶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저만큼 보상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뭐 서해 그 천안함 사건에서 피살된 그 국가 유공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아니면 한국전쟁 때 희생됐던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형평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, 형평의 문제, 어떤 과잉보상의 문제 세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런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다. 국민의힘, 김의곤 의원 등도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.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.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을 두고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잖아요.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연세대 수시 모집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응시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이나 된다. 그러니까 이 연세대 수시 모집 전형에 이 규정이 들어간 거는 뭐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는 아니에요. 근데 2012년인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응시에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사실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학교 측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. 연세대 사학이기는 하지만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국가 지원도 받잖아요.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한 어떤 수시 입학 전형이 명수가 제한돼 있다가 갑자기 18명으로 늘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어떤 뭐 정부의 눈치를 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문 사학으로서 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고 저기 연세대학교 졸업생으로서 부디 이 졸업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보도에 너무 자주 올라와요. 그렇군요. 네, 사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니까 야당의 운동권 출신이죠.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출신이 많은 이 민주당에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,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. 일단 사학에서 하는 거를 정당이나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.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시 전형에 대한 균형을 맞춰 전형 방법을 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연세대가 어떤 기준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현재는 아마 그 수시 전형의 어떤 그 전형 내용을 보면 나오겠지만
또 기준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연세 내에서 필요하면 밝힐 필요는 있겠죠. 그러나 네. 그럼 정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예. 네. 아마 대학마다 수시 전형은 각각 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시 전형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연세대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제가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예, 예. 정당이나 정부가 이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네,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 관련 법안 발의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.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